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에 또 이제 한동안 아마 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마가 끝났다는 그 예보가 없기 때문에 비는 더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비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고 또 인명도 사상자가 나오고 또 농촌에 전답이 매몰돼 가지고 큰 피해를 준 데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비로 피해로다가 이렇게 많이 주는 그런 현상이 근자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비 피해 더 이상 비 피해 없이 건강한 여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요, 지금 민주당의 강진욱 국민통합실장, 그 강진욱 이재명이 그 용산이요 대통령실에 강진욱 국민통합비서관 그 임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용대 드론 사령관 특검에서 영장을 쳤는데 영장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어요. 방어권에 너무 제한된다. 그리고 구속될 만한 그런 큰 저기가 없다. 그런 뜻으로 구속을 기각을 했습니다. 특검 그렇게 정치에 아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검사들이나 판사 보면요 속이 다 들여다보여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그 외환죄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 그때 기자한테 신문에 이렇게 했더니 특검을 만들었는데 특검 임명받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그냥 하다가 한번 기각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만 이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그렇게 그냥 긴급 구속 이렇게 해서 그냥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환길 강사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10만 명, 몇십만 명도 입당을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욱 강준욱 국민통합 대통령실 비서관 지금 현 민주당이에요. 그분의 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강진욱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이 국민통합 비서관에 지금 내정된 사람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옹호.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 개딸들도 난리가 나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국민통합 비서관 강준욱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말한 것은 다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그분이 그 얘기한 것은 사실상 그 판단을 제대로 한 거죠. 계엄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국민통합 그 비서관 강준욱 그 비서관이요 민주당에 그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이 올해 그 편엔 저서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민주적으로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글을 썼어요. 지금 이재명이 그 집권 용산의 국민통합 비상원으로 내정된 사람이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이나 한동훈계 지금도 뭐 안철수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계엄에 대해서 아주 악다구리 같이 아주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제대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그 탄핵파들 있잖아요.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앞으로 정치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수권정당, 정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당이 그래서 여당이 되기를 위해서 당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끝날 적에 그렇게 완전히 독주로 나가던 그 시절에 나약한 국민의힘 야당에서 그때 윤석열이라는 그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거대한 별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 뭐 이렇게 말이 많아도 당선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많은 표는 아닌데만 27만 4천 표 정도로 당선됐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가는 길이 하는 일이 대통령이 당을 당을 대표하고 당을 끌고 당은 대통령을 돕고 국회에서 민주당과 대야 투쟁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일 때 그냥 딜이 뭐 칼질하고 총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그냥 들고 씻고 흔들고 뭐 그냥 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주어진 비상대권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국회에서 밤에 열어가지고 비상계엄 해제라. 즉시 해제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뭐가 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아닙니까? 예산은 빵원으로 막 잘라버려.
탄핵은 29번이나 해버려요. 그냥 뭐 장관, 판사, 검사 뭐 그냥 막 해버려요. 그 민주당의 그 거대 그 당시 민주당 거대당이 완전히 독주했잖아요. 입법 독재를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럼 대통령 손 놓고 팔짱 끼고 그냥 뭐 영화나 보고 만화나 보고 그냥 잠자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상계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비상계엄은 뭐 불법이다. 아니 왜 불법입니까? 그러면 여당하고 합의를 안 해서 불법입니까? 국회에다 거기다 물어가지고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입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주어진 그 비상대권이에요.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하니까 대항권이 없어요. 대통령이 옛날에는 국회 해산권 있었어요. 당에서 국회에서 완전히 그 행정부를 갖다 그냥 못 살게 구고 뭐 그냥 엉터리로 하고 그냥 주먹구시로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옛날에는 국회 해산권 있어요.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저기가 뭐가 있습니까? 국회가 힘의 그 균형이 맞출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대통령 국회에서 일당만 돼가지고 그 과반수만 차지하면요 어느 정부든지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고 만들게 해버려요. 정부는 뭡니까? 국민의 삶을 직접 생활 삶을 갖다가 다루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엄은 불법이었다. 이거는요 정말 내가 볼 때는요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남의 말대로 프락친지 민주당의 프락친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강준욱 대통령실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밖에 없었잖냐 이런 뜻으로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고 개딸들이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번에 낙마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임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겠지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 있는 사람도 양식이 있는 사람은 비상계엄이 인정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 말이 있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탄핵파 의원들 언제까지 지금 현재 그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걸 할 것인지 당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당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 뜻하고 맞는 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뭐 개혁당이나 그런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강준욱 비서관의 말에 대해서 저는 참 제대로 보는 사람, 제대로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여러분 다 아시죠? 엊그저께 기각됐잖아요. 특검에서는요
아무리 지금 그 민주당에 있는 이 정부에서 특검을 임명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검사의 바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저 윤석열 잡아넣으다 결국 잡아넣고 있는데요.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에 드론을 보냈다. 드론을 뭐 2대인가 보낸 것 같아요. 드론을. 그래서 평양에다 드론을 보내서 그 비라를 그 유인물을 어디다 뿌리는 거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외환죄 그 외환죄에 지금 해당된다 해가지고 김용대 사령관을 구속시키려고 특검에서 그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근데 김용대 사령관이 군대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그것을 외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군대가 있을 필요가 있냐? 나는 윤석열 대통령 어떤 얘기 들은 거가 없다. 그런 문제는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김용대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북한에서 드론을 보내서 그냥 한강변에 들어오고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오물 여러분들 오물 갖다가 막 떨어뜨리고 했잖아요. 그때 그 드론이 그때 한두 번이 왔습니까? 뭐 한두 대가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낸 것이다. 그때 많은 국민들 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드론을 맞힐 수 있는 군대 실력이 없냐? 그 정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드론을 보내면 될 거 아니냐? 드론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냐? 그런 기술이 없냐? 능력이 없냐? 나도 방송에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국민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그 김용대 사령관이 드론을 갖다 평양에 가서 그 비라를 그 홍보물을 갖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걸 가지고 외란 이 특검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대로만 놀아요. 나는요 그렇게 그 특검하고 그렇게 검사로 돌려면요 난 벌써 때려쳐버렸어요. 해도 넘어오잖아요. 왜냐면 이 지금 현재 저 시대에 있는 일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어서 계속 가는데 역사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역사의 심판. 이완영이 사건의 그 역사 사건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든지 말이에요. 뭐 폭군 연산군이 얘기가 지금까지 역사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지금도 아이들도 배우는 것 같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요 시대가 한 시대가 지나가면 역사의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도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가 그때 나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오는 거는요. 서로 정당끼리 자기들 이해 득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하튼 김용대 드론 사령관 북한에다 드론 보낸 것은 아주 잘 생각하고 잘한 거고 이번에 판사들이 마땅치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판사가 그 영장 판사가 남세준이죠. 근데 이번에 그 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정말 잘했다, 환영했다. 군대들의 사기를 돋궈줬다. 박수 칩니다. 환영합니다. 김용대 사령관님 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힘쓰기 바랍니다. 김용대 사령관 한번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지. 김용대 사령관 잘했습니다. 판사 이번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제대로 했어야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아니 그 도주우려 있다고요? 영장에 그때 치면서 영장 치면서 도주우려 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북한으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요? 뭔 죄가 있어서요? 그 양반 저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피하고 뭐 할 사람 아닙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아마 많은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일 겁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면 돌파 나갈 겁니다. 여튼 김용대 사령관 영장 기각한 거는 아주 환영할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끝으로 전한길 강사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잖아요. 국민의힘 입당. 본명은 전유관이에요. 전유관. 서울시당에다가 온라인으로 입당을 했는데 아마 전한길 강사에 입당하는 걸 중앙당에서 알았으면 입당 보류 아니면 입당 재시 뭐해가지고 입당을 거절할지도 몰라요. 지금 보면요. 지금 입당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본명이 전유관이에요. 이제 전한길이 아니고 전유관이니까 컴퓨터에 입당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입당을 오케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유관 전한길 강사의 입당이 본인이 입당한 사람 끝내는 게 아니라 10만 명이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십만 명이 입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따르고 싶어요. 저도 전한길 강사예요. 왜? 전한길 강사한테 저기 정강훈 목사한테 무슨 극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극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어요. 왜냐면 자유민주국가, 자유대한 속에 시장 원리를 가지고 있는 원리를 갖다가 채택하는 한국에 있어 한국을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무슨 그게 극우입니까? 일본은 극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극우가 있습니까? 극좌는 있어요. 극좌. 아니 김정은이 친북 친중 세력들 아주 그냥 죽기 살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극좌죠. 극좌 아닙니까? 극좌. 근데 전한길 강사가 국민에 입당해서 해가지고 당대표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당대표 나오면 밀어주는 사람이 많죠. 근데 입당한 지 3개월이 안 되고 당비 낸 게 얼마가 되질 않아서 한다는데 그런 거요. 사실상 당에서 그런 거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전한길 강사 같이 윤석열 윤호계인 지지파 그리고 전한길 강사 같이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칭찬해야 됩니다. 정당은 뭡니까? 표 아닙니까? 표. 솔직히 표 아닙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표가 적었으면 떨어지고 몇십 표 차이로 당선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당을 더 늘리고 당원들이 더 많이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표가 많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당직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이기겠습니까? 이기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지금 탈당한 사람도 많고요. 마음속으로 탈당하려고 준비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김문수 전에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이도 그렇고요. 누구예요? 이 안철수도 그렇고요.
또 김두구에 그 누르고 그 국민의힘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신들 지금 그 상태 가지고 지난번에 여론조사 보기엔 19%예요. 19%. 그렇게 가지고 뭐 여론조사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이유는요. 당원들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9%면.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들 그거 압니까? 여하튼지 전한길 강사가 뭐 10만 명가 입당을 했다 뭐 했다는 것은 당을 앞으로 좀 제대로 끌고 나가겠구나. 당이 새로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주 전한길 강사 잘했어요. 근데 본명 이름이 전유관이더라고요. 전유관. 유관수 하는 유관. 유관. 전유관. 아주 잘했습니다. 싹 입당해놓고 나중에 입당한 사실 밝혀졌어요. 아마 처음에 알았으면 뭐 중앙당에서 아마 겁냈을 겁니다. 왜? 겁내죠. 아니 그렇게 많은 수십만 명씩 동원하고 수십만씩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겁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대표 나오려는 사람들도 겁낼 겁니다. 겁나는 건 좋은데요. 마음을 고쳐요. 마음을. 예? 마음을 고치라고. 당원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봉사도 아니죠. 월급밥 무슨 뭐 밥벌이 하는 거지. 밥값이나 하라 이게 밥값.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 기각한 건 정말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그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 전한길 강사 뭐 10만 명이 입당하고 앞으로 몇십만 명이 입당한다는데 저도 거기 가담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완전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그 이중 성격 있는 사람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씹지 못해서 그냥 난리치는 사람들 전부 다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한 집안에 적군들이 많으면 그 집안에 되지도 않아요. 깨부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제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인천 송도에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총으로 아들을 쏜 일이 있어요.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얘기를 또 했는데요. 도대체가 어떻게 됐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그 사제총으로 그렇게 쏘아서 이게 죽음에 이르게 만드냐. 도대체 무슨 이유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랬겠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들을 이렇게 쏴서 죽게 만든 거 보면 정신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아들을 쏴서 죽인 사람들 참 그 아버지도 비극이고 그 죽은 아들도 비극입니까? 그 부인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또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 한동훈이 그 개파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고 뭐 불법적인 저 계엄이라고 말이지 아주 완전히 지워버려야 된다고 거기에 동정하고 거기 뭐 한남도 지비 같은 사람들도 다 무슨 퇴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윤희숙이 뭐 저 지금 혁신위원장인가 그 사람 그렇게 하더만요. 도대체 당이 말이야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당원들이 주인이에요. 자기도 당원이지만요. 당원들이 주인이에요. 당원줄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저 뺏지만 달면 자기들이 자체 최고인 줄 알아요. 다음번 선거 때 봅시다. 다음에 선거 때 보자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질 거 아니냐. 웃기고 있어 있네요.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무슨 웃기고 있었을 때보다 어쩔 수 없이 찍어요. 뭐 기권도 있는 거고
뭐 제3의 후보도 있는 것이지. 하여튼 전한길 강사 김용대 사령관 그 영장 기각된 거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오늘 방송 끝나면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사이다 한잔 할까? 사이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유왕이었습니다.